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군 정보사령부 내부에 김건희 라인이 요새 왜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민간인 무인기 사태 중심에 누가 있냐? 김건희 씨 라인으로 알려진 정보사 산하 특수임무부대 그 무서운 HID 출신의 오모 중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오모 중령 어떤 인물이냐 하면 윤석열 때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으로 파견됐던 인물입니다. 예, 저희가 이 뉴스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저는 김태효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에 환희를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계엄 전국에서 김태효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피해갔죠. 예, 안 나왔어요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김태효가 설마 이 계엄을 짜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걸 몰랐을까? 어떤 역할이 전혀 안 나오니까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김태효 이 사람이 그간 윤석열에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나친 친일적 행태, 예. 그다음에 뭐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하고 막 이 모든 국민들을 공분에 싸게 했던 소위 말해서 안보 쪽 영역에서의 혹은 외교 영역에서의 극우화, 이 배경엔 다 김태효가 있다고 다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계엄과 관련된 사태, 그리고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환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이 세력이 김태효는 뺐을까? 마치 이제 신원식처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원래 옛날엔 뭐 붕짜자 붕짜 그랬지만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그나마 그들 중에서는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으로. 그래가지고 자르고 이제 김용년이 안 쳤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김태효는 그런 정황도 없어. 뭐 잘랐다가 붙이고 이런 것도 없고 이상한데 했는데 고리가 뭔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파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김태효와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인기 사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오모 중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모 중령, HID 출신입니다. 특수임무부대. 특수임무부대 HID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대북 공작을 하는 거죠. 무서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렇게 손으로 턱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무서운 그 HID. 저는 이번 계엄 때 처음 알았어요. HID 분들이 아직 계시는구나. 아무튼. 근데 이 중요한 인물 오 중령을 안보실로 데려간 게 김건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원래 안보실에는 이 오모 중령이 속해 있는 정보사 TO가 없다고 합니다. TO가 없는데 국가정보원 TO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오모 중령이.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예전에 6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김태효 전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제 오중령을 시켜서 이제 국가안보실로 옮긴 이 오중령을 시켜서 정보사를 움직였다라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관 고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TO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먼저 근무를 시키고, 그렇죠. 6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장 산하의 안보 현황 대응팀, 뭐 여기로 파견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김태효는 1차장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장, 2차장이 지금 구별돼 있는데 맞습니다. 2차장 이쪽으로 보냈는데 2차장에 간 오중령이 1차장인 자기 2차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속 상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1차장한테 김태효한테 가서, 그러니까 소위 남의 부서에 가갖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부서 부서장을 패싱하고 뭐 이것부터가 매우 수상한 거죠. 김태효가 뭔가 극비리에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극비리에 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극비리는 김태효 개인이 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 윤석열 부부와 뭔가 연관이 있는 직통 뭔가 지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보 라인도, 그러니까 보고 라인도 이게 엉망이고, 관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본인의 직속 상관도 아닌 김태효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해서 이런 정황만 갖고 뭐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수사가 이제 시작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항공보안법 위반. 이건 그냥 군사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국가 허가 없이 금지된 구역에 비행을 하면은 다 네. 걸리는 거라서 이 양반이 그 저기 대학원생 옷이 있죠. 네. 이게 또 공교롭게 다 옷이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다 옷이에요. 오모 씨 이래버리면 헷갈려 30대, 이 사안이. 예, 30대 남성. 대학원생 네. 오모 씨. 대학원생. 이 양반이 처음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네. 채널에 선제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되니까 자기가 먼저 했는데 먼저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예성강 어쩌고 뭐 그러면서 이제 유출이 돼서 방사능이나 북한의 뭐 그 중국이나 공기 뭐 이런 농도 뭐 이런 걸 좀 그 해수로 뭐 유입됐다라는 의혹이 그부 쪽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측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로서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보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네. 했는데 그 자체가 항공법 위반이에요. 항공보안법 위반이에요. 뭐 그런 연구 목적이 있다 한들 금지된 구역에 항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시작은 이걸로 잡아서 시작을 네. 했는데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금지 구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군사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거는 일반 이제 이적죄 네. 우리 지금 드론 관련해 가지고 드론 보내서 문제가 된 네. 김용년도 그렇고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구조적으로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추가 증언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네. 자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이 건과 같은 경우는 무인기를 그냥 보냈다라는 건 사실이고 네. 그 보낸 사람이 본인은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생이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일반 이적죄 적용이 가능한가 이렇게 네. 약간은 지금은 빈약해 보이는데 그 빌드업을 위해서 배우를 파는 거예요. 자, 이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드론을 만들어서 북으로 보내고 이런 짓을 예. 몇 번 안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수십 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비용이 들어요. 그 돈은 누가 됐을까? 음. 저 자식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도 아닌데 네. 돈은 누가 됐지? 만약에 이 돈 된 주체가 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정보기관하고 관련이 있다면 배후는 윤석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윤석열이가 뭐 하려고 그걸 보냈을까?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려던 사람이고 예.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던 사람이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건 어차피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을 높이어서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이가 배후에 있다면 예. 그러면 이건 일반 이적죄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 배후를 파는 것이 일반 이적죄로 가는 빌드업인 거죠. 그러면 법조인의 감과 경험으로 네. 봤을 때 김태효 전 차장 거기에다가 이제 김건희가 어떻게 보면 꽂은 걸로 알려진 인물도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묶어서 일반 이적죄로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예. 민간인이라는 거를 속이고 지금 군사 작전인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뭐 대남 뭐 방송을 하거나 대남 성명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군사적 긴장이 또 높아지면 우리 군은 그거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평온했던 시절에 비해서 우리 군은 더 많은 전력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 군사적 이익을 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구도가 되는 것 이것을 의도하고 보냈느냐 아니면 보내놨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예. 나는 몰랐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배우를 말씀드린 이유는 네네. 이 사람의 평소 행적, 정치적 행태, 그다음에 뭐 이승만 추종하고 어쩌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완벽한 구구 성향을 가진 예. 사람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배우에 돈 된 것도 대통령실 관련 정보사이다. 그리고 정보사가 뒤에 배우에서 이런 일을 할 때 민간에서 과학 연구를 하는데 정보사가 개입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네네. 얘기예요. 이건 대북 공작을 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예. 그러니까 공작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군전력으로 정당하게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서 해야죠. 근데 그 계통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숨기면서 이상한 위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숨겨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걸 방증해 주는 거니까 이걸 연결고리로 조지면 네. 김태효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요. 너네들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 싹 다 공범으로 묶인다 일반 이적죄. 그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 인생 다 망치는 얘기예요. 예. 그거 감수하면서 지금 정권도 바뀌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물고 버티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효와 김건희까지 이게 예. 좀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주는 느낌으로 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계엄이 김건희랑 무관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증적인 그 예시들이 네. 나와주면 더 좋겠다. 아주 좋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그 궁금증도 해결하면서 그 계엄 선포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죠. 예, 김건희 라인의 사람이 무인기 사태에 개입했다고 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날렸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의도인지도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 내지는 윤석열이 다 옳았다. 이런 형국을 만들기 위한 예. 더 나아가서는 아래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친위 쿠데타라는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정관 부장이. 그럼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불가능하냐?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윤석열을 구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국내의 반란 세력을 만들어서 예.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고 윤석열을 탈옥시키자. 이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에요. 그런 것도 빌드업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정당성을 북한하고 지금 전쟁 직전인데 군이 나서야 된다.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군부들이 맞습니다. 나섰잖아요. 예.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가짜 신문사도 운영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오모 씨가 정보사령부가 공작 협조원으로 포섭해서 가짜 신문사 운영 임무를 맡겼다라는 걸 이제 군 당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니까 오 씨가 그 NK 모니터 그리고 글로벌 인사이트 기사 100여 개를 무더기 삭제하고 언론사 주소지를 돌연 이전하고 네. 이게 증거 없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뭔가 본인이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진짜 과학자여야 되거든, 자기는. 연구원이어야 되는데 그 과거 이력만 읽어봐도 이거 연구원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찔려서 지운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본인이 혼자 이렇게 했겠느냐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시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그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 한 축이 좀 뭔가가 파면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 한 축이. 한 세력이 더 나올 거고 네. 어쩌면 계엄의 총괄 지휘가 노상원 같은 허접한 네네. 무당이 아니고 더 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더 윗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영역이니까 김건희가 뭔가 그 그림자가 어른할 수도 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 사태에 정보사 내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 라인 핵심이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무인기 사태의 배후로 국가기관 연관설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안을 추적 취재한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좀 침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당내에서는 애도 분위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우리 이 시대의 정치적 큰 스승이자 큰 어른이셨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주 험한 길을 걸어 어려울 때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나라 기틀이 흔들릴 때마다 든든한 우리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더욱더 당에서는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 주신 분입니다. 당대표 네. 시절에 네네. 21대 영입인재로 영입시켜줘서 정치를 시작했고 계속 저의 정치적인 스승이자 멘토로서 큰 역할을 해줘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황망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그 사성 장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지난 내란에 방첩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것은 이미 밝혀졌고 이번 무인기 사태의 배후로 정보사가 지목되고 있는데 일단 방첩사와 정보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정보사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청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고 네네.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 간첩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획득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북한 정보를 획득하고 판단하는 데가 정보사고요. 네네. 방첩사는 그야말로 우리 국내 정보, 국내 군의 동향을 파악해서 구태타를 막고 군내 간첩이 침투되지 않도록 늘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보사는 대북 정보 활동만 좀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북한에 관련된 정보만 국한에서 한다고 보아야 정확하죠. 네네. 대통령이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배우가 정보사입니까? 네, 지금 정보사가 연계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군경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은 무인기를 민간인이 북한에 보내고 이런 것은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민간인 일탈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내란이라는 큰 틀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간인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린 횟수가 뭐 수십 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비행 경로라든가 항로 통신 횟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은 민간인 개인이 할 수 없고 정보사나 대통령실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지원 없이는 저는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민간인 오 씨도 대통령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네네. 또 오 씨와도 또 여기 보면 정보사 오대령이라든가 대통령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발본색원해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많이 조금 제기를 했었는데도 놓치고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이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금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배후에 지금 정보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얘기도 도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지금 그 문제를 초기에 국가안보실에 HID 요원 오모중령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김태호 1차장을 통해서 바로 윤석열, 김건희 쪽에 직보 라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의혹을 제기하고 제보를 받아서 했었는데 네네. 이것이 사실 수면 밑에 내려가 버리고 내란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네네네. 이 조직이 이번에도 무인기 북한에 보낸 이런 오대령과 오 씨와의 관련성이 다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측면에서 밝혀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무인기를 보낸 저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인기를 실제 12.3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렇게 보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윤석열 재판에 영향을 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미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또 네네. 하나는 본인들이 계속 이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해왔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물밑에서 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심히 의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오 씨가 얘기했던 뭐 대의 명분인 북한의 방사능 측정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신뢰성이 없고요. 방사능 측정은 그런 소형 무인기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네, 지금 3명의 오 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무인기를 보낸 그 대학원생의 오 씨.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보사 내에 오중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오대령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게 상부의 지시나 허가 없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위배되고요. 네네. 일반 민간인이 그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뒤에 그 정보사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더 큰 세력들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남북 그 긴장 국면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군경의 수사 상황은 어떨까요? 군경 수사 사항은 이제 군경이 TF를 구성을 해서 수사는 시작은 했습니다. 네네. 여기는 군 쪽에서는 박정훈 전에 해병대 대령이 이번에 장군이 돼서 조사본부에서 지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수본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한계가 있는 점이 있어요. 현 시스템엔. 네네.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내란적인 측면에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군에서는 방첩사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 조사본부가 아니라.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것을 이제 그 조사본부 국방부에 줄 수 있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본회의를 통과 직전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이게 통과가 돼야만이 이것을 내란 측면으로 이렇게 수사를 확대할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수사가 내란에 대한 수사를 박정훈 단장이 있는 조사본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항공 운항에 대한 법을 위반한 거고요. 네.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무인기가 우리 군 부대도 촬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네. 무인기가. 그러면 군사시설보호법을 또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지만은 요거 갖고는 되지가 않고 큰 틀에서 내란에 대한 분위기 조성 또는 그 이후에 내란을 어떻게 저들이 또 정당화하는가에 대한 이런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수사 관할에 대한 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네네. 박정훈 장군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내란 측면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또 종합특검이 지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2차 네네, 종합방법이 그렇죠. 네. 통과가 됐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김태호와 안보실에 있는 HID 요원 TF를 구성해서 윤석열 김건희에 직보했던 이 라인은 제가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사가 전혀 안 됐던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부각되고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차철우 기자와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차철우 기자. 네. 한번 그 라인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지금 무인기를 날렸다는 네. 그 오 씨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생 네. 오 씨와 그리고 지금 정보사내에 2명의 또 오 씨, 이렇게 3명의 오 씨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람이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건희 씨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라인을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우선 대학원생 오 씨는 그 정보사의 휴민트였고요. 이거는 정보사가 인정한 바고 이제 여론조선 기반 단장이 오 대령인데 오 대령이 이번 무인기 사태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 관련 업체를 이제 오 씨가 차렸는데 NK 모니터링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보사에서 지원을 했고 여단 윗선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중령은 초기에 속초 HI 부대장으로 있다가 네네. 국정원 비서실로 자리 이동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실로 갔는데 2차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태호 전 1차장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중령이 이제
국가안보실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추천이 있었다. 뭐 김건희 씨가 안보실로 데려갔다라는 이제 제보가 국회에 제보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래 거기에는 TO가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보사의 TO는 안보실에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오중령이 국정원에 있다가 국정원 TO를 받고 안보실로 이동한 것이라고 이제 국회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사에 TO가 없는데 국정원 TO를 받고 대통령실에 들어갔고 네. 그 사람이 오중령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오중령이고 또 한 명의 오씨 오대령은 어떤 관계입니까? 오대령은 같은 정보사로 이제 여론 조성 기반 단장입니다. 여론 조성 기반 단장인데 이제 그 부하들을 시켜서 드론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집해라.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학원생 오 씨가 채택이 된 것이고 이번 그 무인기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대령이 실질적으로 다 주도한 것으로 정보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폭로가 있었습니다. 정보사 네네. 내부에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대령과 오중령이 어쨌든 이제 그 연결고리는 결국엔 대통령실이고 오중령과 오대령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네. 앞으로 밝혀지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여기에 김태효 전 차장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태호 차장은 1차장임에도 불구하고 2차장실에 있던 오중령의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호 차장은 이제 관련해서 방첩사, 뭐 국정원, 뭐 방금 말씀드린 오중령 등을 이제 한데 묶어서 안보 현황 대응팀을 만듭니다. 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던 인물이 김 전 차장인데 김 전 차장이 만든 TF에 오중령이 포함되어 있던 거죠. 이번 대학원생 그 오모 씨 이름이 뭐였죠? 대학원생 오 씨는 이제 뭐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오종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기계항공 우주공학을 전공했고 2015년에는 보수성향 한국 대학생 포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 단체의 회장을 또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변인실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네, 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는 지금 대통령실 나왔을 건데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제 대통령실을 나온 이후에는 2023년에 무인기 제작 업체 이제 자기 전공에 맞게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공동 창업해서 이사로 재직했고 2024년에는 정보사가 지원한 NK 모니터와 글로벌 인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구구 유튜버로 불리는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설립한 YP 뉴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자금이 흘렀다고요? YP 뉴스는 이제 별도로 이제 자기가 취업한 곳이고요. NK 모니터와 글로벌 인사이트에는 정보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보사가 국회 비공식 보고를 통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김태효 그리고 3명의 오 씨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물어봤습니까? 이제 입장을 확인했는데 오대령에게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답이 오지 않았고 오대령은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짧게 답변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방향으로 물었고 오 씨 대학원생 오 씨도 수차례 좀 연락을 취해봤는데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